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김광자 소장님이 엄청난 역할도 하셨고 미성년자 보호에서 기가 막힌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 10여 년 정도 지난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죠? 네.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자. 그건 사실은 막 돈 없고 뭐 힘없고 장애 있는 분들이 7만 8만 명이 범죄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건 뭐가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걸 알았잖아요. 알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한 끝에 그렇다면 그때도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위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하던 끝에 업주들에게 당신네들 내가 성매매 단속 않겠다. 물론 미성년자는 안 되죠. 예. 인권 유린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권 유린. 그러면 내가 단속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계산해 보니까 딱 제대로 좀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인권 유린만 안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그 업주들로 하여금 봉급 통장 나눠줘라 여성들에게. 그리고 7만 원인데 화대가 6만 원을 자기들이 먹고 1만 원을 여성들에게 줬거든요. 5대로 나눠라. 절대 빚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봉급 통장 나눠주기 위해서 매월 돈이 들어온가 받고 그 화대가 들어온가 보고 조폭 쫓아내버려라. 조폭. 그리고 경찰로 하여금 정기 순찰하게 했어요. 옛날에 순찰을 못했어요.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인권유린 보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창가를 그대로 놔두고 직무유기만 한다? 아직 이 성매매 특별법이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잠금장치 없애고 정기 휴일제 주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면서 뭐라 했냐? 동시에 사회복귀를 또 시켰죠. 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귀예요. 이 여성들에게 돈 많이 모은 여성들에겐 뭐 미장원 미용기술을 배워라 뭐라 그러면서 전문적인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하면 제대로 사회복귀를 시키겠더라고요. 이것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안 된다. 이 사창가만큼은 보호해줘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것 음성형은 이게 차별화해야 한다. 성매매별로 차별화. 비생경은 단속하고 생경은 단속하는 차별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한적 공창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단속하고. 경찰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 근데 지금 비생계형, 생계형 말씀하셨잖아요. 비생계형은 어떤? 이렇습니다. 네. 모르게 하는 여성들. 술집이나 뭐 어디 룸사롱이나 음성적으로 하는 여성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해서 그런 뭐 명품 사고,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사주기 위해서. 사치하기 위해서 이 성매매를 하는 고급 사람들. 외제 스폰서를 몰고 다녀요. 그런 거 하면 또 비생계형 중에서 그만은 못해도 성매매를 안 해도 되는 여성들. 제가 뭐 성매매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교장 딸도 있고요. 여대생도 있고요. 멀쩡한 주부도 있고요. 기가 막혀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이 부도덕성이 여성에게도 문제가 커요. 비자발적인 성매매 한 사람들 처벌들을 안 하고 보호해주는 그게 아주 잘 됐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생계형과 비생계형 나누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미국에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잡아가잖아요. 불란소행에서 잡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는 경제력이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창제, 실질적인 공창제도거든요. 예. 그걸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여성을 상품화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예를 들어 아이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성매매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나라에서 뭐 양육수당을 주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해결이 나야지. 이 여자가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로 수다를 담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생계형이든 비생계형이든 생계형인 경우에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 비생계형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하여튼 절대 없어져야 돼요. 그건 진짜로.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간에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세세하게 보고 문제의식을 더 심하게 느끼고 또 흔들리지 않고 뚫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경찰서장은 앞으로 다 여성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그 업주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 예. 업주들이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사실은 고용을 해서 불법한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 내지는 한 번 원스트라이크 해서
잡히면 그냥 감옥에다 한 3, 40년 썩히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정말 살인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한꺼번에 정말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주에 대한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개천에 물을 말려버리면요 물고기가 하나도 안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가리들은 안 치고 맨 그 불쌍한 아이들만 잡아가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업주를 그 잡겠죠, 업주들을 업주를. 네. 그냥 확 그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괜히 걔들 잡아가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저는 오늘 그러니까 난 그게 말씀을 문제라고. 듣고 크게 느낀 게 그동안 그 일을 하실 때 그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사실 중대한 인신 범죄였던 거잖아요. 미성년자를 가둬서 성매매 시키고 하는 거는 성인이든 성인이어도 여성이. 근데 그때 일각에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폄하가 좀 됐었냐면은 그런 식의 중대한 범죄를 처단하는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여자 서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남자들의 어떤 그런 그동안 자유롭게 죄의식도 없이 해왔던 성행위를 그냥 꼴보기 싫어서 막는다. 맞아요. 여자는 못하는데 왜 남자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해왔냐. 이런 시각으로 굉장히 평가 절하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남자들의 어떤 그런 성적 욕구를 비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상대의 그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성들,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그 여자들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러네요. 거를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원래는 좀 약간 저희가 왜곡된 좀 측면이 오해를 없었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개복 등산 사건 그때 감금돼서 여성들이 죽었거든요. 성매매 여성이. 그건 뭐였냐? 그 인권 유린 사각지대였거든요. 왜냐? 경찰 우리 공권력이 전혀 거기를 방임을 했어요. 그러면 공창을 하게 되면 방임을 안 해요. 바로 문제는 거기였어요. 공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의 주 타겟이 운영하는 그 업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업주는 엄청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그 성매매 특별법에서 제일 크게 처벌되는 게 업주거든요. 아니 근데 적발을 못 하고 있고 적발하려고 그러면은 뭐 거꾸로 뭐다가 협박한다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제가 사회 사건 기사는 별로 안 해봤지만 그 뭐 업주가 무슨 대단히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본 적도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